공부 시간을 미루는 습관, 앉아만 있고 집중은 안 하는 이런 습관,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습관, 글씨를 대충 쓰는 습관, 모르는 걸 그냥 넘기는 습관, 필기를 안 하거나 대충 하는 습관, 스스로 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는 습관, 학용품에 의지하는 습관, TV, 스마트폰 가까이 하는 습관, 성적이나 결과에만 집착하는 습관, 공부는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다. 앉아만 있고 집중은 안 하는 습관,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요. 이게 사실 해결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6시간, 10시간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는 2시간, 3시간 공부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나오지 않고 결과물이 더 좋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필기한 내용을 다시 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이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본인 글씨를 본인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다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정리가 돼서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반드시 고쳐야 하는 학습 습관 10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가장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아가길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요, 습관은 평생 간다라는 거를 아이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뭐든지 습관은 평생 갑니다. 자, 이런 것도 있잖아요. 3살 버릇 80살까지 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이것처럼 마찬가지로 학습 습관도 평생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의 부모님이 돼서도 배우는 것처럼 사실은 배움은 평생 해야 됩니다. 학습은 평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습관을 제대로 갖춰놓으면 앞으로 어른이 될 때까지도 충분히 습관을 유지를 하고 평생 갈 수도 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이걸 꼭 기억해서 오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대부분 부모님들은 내가 습관을 직접 고쳐줄 수가 없으니까 전문가한테 맡겨야겠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보통 이 전문가가 뭐냐면 선생님이겠죠. 우리나라 교육이 크게 보면 2가지가 있잖아요. 공교육과 사교육이 있는데, 사실 공교육에 대한 믿음은 이미 좀 떨어진 지 오래됐습니다. 학원을 안 다니는 친구가 없을 정도로 학원을 많이 다니게 될 텐데,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걸 일단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앉아있는 습관부터 기르면 공부 습관이 길러지겠지,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앉아있는 습관을 기른다는 건 그냥 이제 억지로 앉혀만 놓는 거죠. 앉혀만 놓으면은 아이가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을 토대로 해서 공부를 할 것이다, 열심히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사실은 앉혀만 놓으면 문제가 크게 생깁니다. 왜냐면 공부를 하는 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지금 요 2가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여기 계셨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다르게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습관을 고쳐줄 수 없으면요, 전문가한테 맡겨도 계속 맡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앉아있는 습관부터 기르면 공부 습관이 길러지는 게 아니라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학습 습관을 제대로 길러 놓으면 저절로 앉아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가 앉아있는 습관부터 기르면 공부 습관이 길러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아이는 수동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아이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알아서 해주고요. 왜 앉아 있어야 되는지를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앉아있는 습관만 기른다고 해서 절대로 공부를 열심히 하거나 자기주도 학습이 되지가 않아요. 자기주도는 본인이 왜 해야 되는지를 먼저 인지를 하고 깨닫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거든요. 수동적인 공부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안 되고요. 학창 시절에 우리가 야간 자율학습이라고 해서 야자라고 하죠. 이런 느낌의 공부를 아이들에게 시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사실은 앉아있는 습관부터 기른 거죠. 우리 다들 해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앉아있는 습관부터 기르면 공부 습관이 길러지던가요? 90% 정도는 안 돼요. 10% 정도는 효과를 보겠죠. 그런데 우리 아이가 이 10%인지 아니면 여기 있는 90%인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따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아이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수동적인 공부 습관이 아니라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도록 유도를 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시키니까 의무감에 하기는 해요, 아이도. 근데 막상 실생활에서 보면요,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왜 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게 되면 실제로 의무감에 하긴 합니다. 지금 당장 부모님이 시키니까 하긴 해요. 그런데 실제로 머릿속에 들어오는 것도 없고 활용도 딱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효과가 나고, 이게 언제 문제가 되냐, 사춘기 때. 아이가 사춘기가 되면요, 지금 이렇게 공부하는 경우에는 거의 이제 반발도 굉장히 심하고 소통도 되지 않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그 방법을 제대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이미 사춘기가 돼버리면.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 전에 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고쳐야 되는 학습 습관 10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공부 시간을 미루는 습관, 반드시 고쳐야 되는 학습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2번째로는 앉아만 있고 집중은 안 하는 이런 습관. 집중하지 않는다고 하면요, 결국에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없기 때문에 시간 대비 효율이 굉장히 떨어져요. 효율이. 자, 저는 공부할 때나 뭐 어떤 걸 할 때도 마찬가지 효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이런 친구들 아마 효율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열심히는 하는데 결과물이 좋지 않은 경우 있죠. 대부분이 효율이 떨어지게 공부를 하고 있거나 방법이 제대로 되지 않게 공부를 하고 있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열심히 하는 것과 실제로 효율 있게, 한마디로 집중할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완전 다르거든요. 학창 시절을 생각해보면 야자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독서실이나 이런 데 굉장히 오래 앉아있는데 막상 공부한 거 보면 별로 없는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앉아만 있고 집중을 안 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미리부터 고쳐야 됩니다. 3번째로는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습관. 자,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요, 틀린 문제 고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면요, 고치는 것 자체는 열심히 하긴 하는데요, 결과물이 딱 인정받지 않는 느낌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몇 문제 푸는 거, 그 다음에 몇 장 푸는 거. 자, 이런 거를 풀 때 문제만 주구장창 풀면 쭉쭉쭉 나갈 수 있어요. 또 모르는 거 다 별표 치고 그리고 나서 넘어가면 쭉쭉쭉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굉장히 많이 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많이 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고치는 걸 하게 되면요, 아이들이 느낄 때 문제도 푸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몇 장 푸는데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부모님이나 남들이 봤을 때 이게 많이 푸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자꾸 하기 싫은 거예요. 자, 이게 일단 이런 이유가 하나 있고요. 다른 이유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아이들이 보통 틀린 문제는 몰라서 그랬을 거잖아요. 몰라서 틀린 문제를 다시 제대로 이해를 하는 과정을 겪고 싶지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몰라서 틀렸는데 이거 다시 본다고 해서 내가 제대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잘 안 되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습관, 요거 반드시 고쳐야 되고요. 글씨를 대충 쓰는 습관, 특히나 이건 남학생들 중에서 정말 많이 있거든요. 지금 좀 전에 했던 거,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습관과 모르는 걸 그냥 넘기는 습관이 있는데, 요건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긴다, 요거는 사실 오답 노트로 해결을 해야 될 부분인 거죠. 모르는 걸 그냥 넘긴다는 건 뭐냐면요, 저는 이거는 개념 쪽이라고 생각을 해요. 굳이 구분 지어놓은 이유가 사실은 문제냐 아니면 개념이냐 내용이냐 이런 것들이고, 또 반대로 생각해보면 문제 중에서도요, 외운 것들이 있거든요. 외운 거는 사실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외운 건 모르는 거다. 외운 건 모르는 거라는 이유가 뭐냐면요, 설명을 할 수 있어야지 진짜 아는 것인데, 이렇게 설명하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외우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설명이 이해가 됐을 때 설명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내 머릿속에서 정리가 돼야지 할 수 있는데, 이 설명이나 이해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외워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모르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외운 것도 마찬가지로 모르는 걸 그냥 넘긴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필기를 안 하거나 대충 하는 습관. 여기서 또 하나 조심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요, 필기를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라 필기를 아예 안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뭐가 중요한지, 뭐 예를 들어서 중요도가 1부터 5까지 있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모든 것들을 똑같은 기준으로 외우거나 공부할 수 없거든요. 중요도에 따라서 만약에 별 5개다, 별 1개다, 별 3개다 이런 식으로 있으면 가장 먼저 얘부터 정확하게 이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세 번 별 3개짜리, 그 다음 별 1짜리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이해 없으면 그냥 앞에서부터 한다고요. 앞에서부터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사람의 기억력이라는 게 한계가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고요, 기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도 있습니다. 또는 이게 꼭 기억해야 되는 것들 통해서 유추를 할 수 있는 이런 것들도 충분히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우선순위가 없다고 하면, 앞에서부터 외우면요, 중요한 게 뒤쪽에 나왔다, 이게 별 10개짜리가 만약에 맨 뒤에 나왔다 하면요, 앞에서부터 본 사람들은 이걸 기억을 못해요. 가장 중요한 걸 기억을 못한다는 건 뭐냐면 제대로 공부를 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죠. 지금 여기서 필기를 안 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필기를 하는 거는요, 그냥 선생님이 말한 대로 그대로 적는 게 아니에요. 중요도를 따져서 내가 먼저 외우거나 먼저 공부를 할 것, 그다음 나중에 공부를 할 것, 이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는 습관, 학원에 의존을 하거나 아니면 부모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챙겨주는 거예요. 하나부터 10까지 전부 다 챙겨주다 보니까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 이걸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내가 스스로 하지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7가지만 하더라도 본인이 스스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했을 때는 도움 받으려는 습관보다는 본인이 뭔가 해결하려는 이런 습관들이 길러지게 됩니다. 자, 그다음 학용품에 의지하는 습관, 이건 뭐냐면요, 이런 친구들 있어요. 여학생들이 조금 많은데요, 뭐 형광펜이다, 색깔펜이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것들을 색깔별로 10가지씩 이런 식으로 가지고선 필통에다가 굉장히 많이 가지고 다니는 친구들 간혹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 보면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다른 친구들이 학용품을 많이 쓰면서 정리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볼 때 굉장히 정리가 깔끔하게 돼 있는 게 보여요. 딱 깔끔하게 돼 있고 보기 좋게 생겼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요, 이런 경우에 정작 자기는 못 봐요.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 자신은 내가 정리한 내용을 충분히 보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형광펜, 색깔펜 뭐 이런 것들 정리하는 시간 때문에 내가 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정리하는데 시간을 다 쓰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너무 의지하거나 하면은 좋지 않다라는 거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거 있죠. TV, 스마트폰 가까이 하는 습관. 요거는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성적이나 결과에만 집착하는 습관, 이거는요,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부모님과 그 다음에 선생님의 책임도 같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부모님과 선생님의 책임이 같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요, 결국에는 부모님도 결과가 잘 나오게끔 해주는 이런 학원이라든지 아니면 교육 방식을 선호하는 거고요. 선생님도 마찬가지로 학생이 성적이 잘 나오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성적 또는 결과가 잘 나온다고 하면 그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꽤 신경 안 쓰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런 부분 때문에 아이도 마찬가지로 성적이나 결과에만 집착하는 습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을 시킬 때 적용을 잘 해보면 됩니다. 첫 번째는 대부분이 비슷한 상황일 거예요. 공부 시간을 미루는 습관. 얘는 뭐냐면 대표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중에 할게. 물론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편차가 있으면 안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날은 하고 어떤 날은 안 하고 이렇게 되면 안 되고, 우선은 무조건 다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거나 아니면 정말 피치 못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거든요. 가능하면 나중에 할게라는 말보다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빨리 쉬는 게 좋아요. 자, 그런데 아이들이 나중에 한다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먼저 한다는 얘기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미리 다 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할 게 더 생겨요. 더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조심해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미리 다 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본인이 하고 싶은 걸 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미리 다 해놓으면 뒤에 그럼 조금만 더 해볼까? 아니면 이건 했어 안 했어? 하면서 할 게 더 늘어난다는
못한다는 거죠. 본인들이 생각할 때.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 뭐 놀 것들 또는 다른 거 할 것들을 다 해놓고 나서 그 다음 마지막에 공부를 하게 되는 습관이 생기는데, 공부보다 다른 것이 우선되는 이런 습관이 생기기 때문에 안 되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분배를 해야 됩니다. 시간을 미루지 않고 다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다 하고 나서 추가적으로 뭔가 할 거를 처음에 예정돼 있던 것보다 더 많이 주면 안 되고, 미리 다 하면 나중에는 네 마음대로 쉬어도 돼 라는 게 일단 전제가 돼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게 뭐가 필요하냐면요, 신뢰가 필요하거든요. 신뢰라는 건 이제 부모님과 아이 간에 평소에 신뢰가 형성이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하면 아이는 내가 지금 하면 손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이제 점점 더 나중에 할게 이야기가 많이 나오면서 공부 시간을 미루게 돼 있어요. 앉아만 있고 집중은 안 하는 습관, 이게 가장 무서운 거고요. 이게 사실 해결하기가 가장 힘든 상황일 수 있어요. 왜냐면 이게 앉아만 있다고 하는 거는 남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죠? 실제로는 안 한단 말이에요, 공부를. 왜냐면 집중을 할 수가 없고 앉아 있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죠. 주로 내가 지금 만약에 수학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수학 공부를 하고 있으면 앉아 있는 시간에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문제를 풀거나 또는 개념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 그렇지 못하고 앉아 있는 시간 동안에 딴 생각을 하는 거죠. 딴 생각을 한다는 게 왜 그런가 보면, 우리 야자 시간에 어쩔 수 없이 거기 뭐 감금되다시피 해서 앉아 있었잖아요. 그때 내가 원치 않고 왜 여기에 있어야 되는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딴 생각이 주로 들거든요. 이런 생각 때문에 어차피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이 부분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공부가 앉아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공부는 앉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자, 이거를 아이들도 느끼게 해줘야 돼요. 물론 부모님은 알 거예요. 알 건데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앉아있었는지,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이 풀었는지, 얼마나 문제집을 많이 풀었고, 아니면 뭐 어떤 것들을 많이 했고, 시간을 많이 했고, 이런 거 많이 맞췄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들만 제대로 공부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강의 때마다 항상 말씀드리죠. 공부는 앉아있는 시간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아이들은 앉아있었으니 공부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은 뭐냐면요, 학원 다니는 아이들 대부분이 이런 상황이에요. 학원을 다닌다는 건 뭐냐면, 원해서 다닌 친구들도 많이 있겠지만 억지로 다닌 경우도 많습니다. 억지로 다니게 되면 일단 가서 억지로 갔으니까 공부를 할 의욕은 별로 없겠죠. 그런 상황에서 앉아만 있는 거예요. 앉아만 있는 경우에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까요? 공부를 되게 많이 한 것 같고 다른 거 할 시간이 없어요. 학원에서 앉아 있었으니까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던 상태에서 내가 실제로 한 건 별로 없고, 그 다음 제대로 공부하진 않았지만 공부를 했으니까 어쨌든 제대로 공부를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이게 하루에 뭐 5시간, 10시간 공부를 한다고 해도요, 실제로는 2시간, 3시간 공부한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나오지 않고 결과물이 더 좋지 않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예요. 사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이것도 나중에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앉아만 있고 집중 안 하는 것보다 차라리 뭐냐면, 한 지금 5시간 앉아 있을 걸 2시간만 공부하고요, 집중해서 공부하고 3시간은 그냥 놀라고 해주세요. 그게 훨씬 더 앞으로 봤을 때 훨씬 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습관이 있고요. 그리고 틀린 문제를 그냥 넘기는 습관, 이것도 굉장히 많은데, 사람이다 보니 본능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왜냐면 내가 공부를 못한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공부를 잘 못하거나 아니면 해야 될 공부를 제대로 못했다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기 위해서 틀린 문제를 보기 싫어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를 잘해야 되거든요. 아이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 내용인데 틀린 문제를 다시 볼 때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야 해요. 제가 어디서 많이 느끼냐면요, 할 수 있습니다 원래. 그리고 좀 전에 했던 문제랑 똑같은데, 그런데 한번 틀렸던 거 또는 그냥 처음에 잘 몰랐던 거, 이런 것들 그냥 안 풀어요. 이유는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습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학생들 특징이 뭐냐면, 틀린 문제를 고치는 것보다 새로운 문제를 푸는 걸 훨씬 더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때문에 아이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는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길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기를 수 없는 방해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틀린 문제 그냥 넘기기 때문에. 그리고 글씨를 대충 쓰는 습관. 글씨를 대충 쓴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글씨를 본인이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필기한 내용을 다시 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저도 경험이 있는데요, 글씨를 만약 잘 못 씁니다 제가. 그러면 이 상황에서 필기를 하면 내가 내 글씨를 보는 거를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합니다. 왜냐면 누가 봐도 글씨를 잘 못 썼고 알아보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필기한 내용을 다시 보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엄청 이쁘게 쓸 필요는 없어요. 본인 글씨를 본인이 제대로 알아볼 수 있어야 되고요. 내가 다시 봤을 때 스트레스를 받지 않아야 되고요. 그리고 딱 봤을 때 정리가 돼서 어떤 내용이 어디 있는지 내가 찾을 수만 있으면 돼요. 필기를 남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다시 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씨를 대충 쓰는 습관, 이런 습관도 고쳐야 됩니다.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중학생 글씨인데요, 중학교 되면 글씨가 원래는 이 정도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초등 때부터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초등 때부터 글씨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니까 어떤 일들이 생기는 거냐면, 내가 글씨를 쓰는데 줄을 예를 들면 여기 4분의 3이라고 쓰고요, 3분의 1 이렇게 맞춰서 쓰면 약분을 이렇게 쉽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내가 내 글씨를 못 알아보고 틀리는 경우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도 마찬가지. 사실 분수를 쓰다 보면요, 이렇게 칸을 가운데를 맞춰서 1 빼기 4분의 3 이런 식으로 써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돼 있으면 1 빼기 4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분자에 3이 들어간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내가 내 글씨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정말 중요하고요. 그리고 글씨를
제대로 못 쓰는 친구들은 특히나 이런 걸 봤을 때 내가 실수를 해도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거 잘 모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런 것도 약분을 할 때도 마찬가지. 이런 거 물론 6이라고 본인이 알아보면 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써서 0과 6을 못 알아보는 친구들 진짜 많거든요. 본인이 본인 글씨를 못 알아봐서 틀리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글 쓰는 걸 연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고등학생이거든요. 고등학생인데 이게 뭐냐면요, 고등학교 때 배우는 로그라는 개념이에요. 로그. 지금 사실 이게 뭐냐면요, 이게 L이고요, L, 그 다음에 이게 O고요, 이게 G예요. 근데 본인이 뭘 어떻게 썼는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있는 A는 뭐냐면요, 밑에다가 A를 조그맣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중학교 고등학교 올라가면 로그, 지수 이런 데서 조그맣게 쓰는 글씨들이 생기는데 글씨를 연습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이런 일들이 생겨요. 이렇게 쓰다 보니까 똑같은 A여도 지금 위치가 다르면은 얘는 요거는 여기고요, 여기 있는 E는 이렇게 제곱으로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맞춰서 써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못하면 실수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마찬가지. 이거 무슨 글씨인지 알아볼 수 있겠어요? 이게 A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게 실제는 G거든요. G. A처럼 생기기도 했고 이런 것들 때문에 적어도 자기 글씨는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글씨 때문에 실수하면 절대 안 된다. 사실 이걸 기준으로 잡아주면 굉장히 좋거든요. 본인이 실수를, 자기 글씨를 잘못 알아봐서 하는 실수를 자주 한다. 이러면 글씨를 무조건 고쳐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내가 글씨가 아무리 악필이어도 내 글씨를 잘못 봐서 실수하는 일이 없다라고 하면 그래도 좀 나아요. 그거는 보통은 글씨가 연습이 안 돼 있는 친구들은 본인 글씨를 잘못 봐서 실수를 많이 합니다. 특히 뭐 이런 거 나중에 중학교 때 알파벳 B랑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기 6이랑 이런 것들 헷갈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줄 못 맞추는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친구들은 글씨를 쓰는데 가, 나, 가, 라 이렇게 점점 올라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막 글씨도 안 맞고 다 이런 식으로 되는 친구들도 줄 맞춰서 쓰는 거 연습을 최대한 시켜보시면 좋습니다. 다음으로 봐야 될 건 모르는 걸 그냥 넘기는 습관. 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요,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질문을 잘 안 한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 질문을 하면 모르는 걸 그냥 넘기는 게 사실은 아닐 수 있거든요. 질문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문제거나 모르는 내용도 그냥 넘어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누가 옆에서 계속 하나하나 꼬치꼬치 이렇게 얘기해주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물어보는 거,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결을 해줄 수밖에 없어요. 실제로 모르는 걸 그냥 넘기게 되는 학생들의 특징, 질문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도 않고 넘어가길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학교에서 만약에 발표를 시킵니다. 발표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또는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자기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게 하는 거예요. 본인 생각이 있는 학생들은 이야기를 하길 원하거든요. 본인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 그냥 모르는 걸 대충 넘긴 학생들은 손잡고 기도만 하고 있어요. 내 차례가 안 오길, 날 찍지 말길 이러면서 그냥 기도만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왜 그러냐면 모르는 걸 알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요, 넘어가길 원하기 때문에. 그럼 이렇게 한번 넘어갔습니다. 그러면 이 학생한테는 그 단원의 내용은 이제 모르더라도 공부 끝난 거예요. 그러다 보면 다음 단원 넘어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모르는 걸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길 원한다. 이렇기 때문에 모르는 걸 그냥 넘기는 습관이 생긴다. 그리고 이런 학생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라는 것까지 반드시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필기를 안 하거나 대충 하는 습관, 이건 뭐냐면 배웠던 부분을 복습을 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필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습을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필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면 복습을 하려고 해도 어디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잡히지 않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안 하거나 대충 하는 습관도 마찬가지, 알아보기 힘들게 적는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대부분은 필기를 안 하거나 대충 하거나 복습을 하더라도 내용이 기억이 나지 않아 포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필기를 안 하니까 이게 악순환인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복습을 하지 않으니까 필기를 하지 않아요. 그쵸? 그리고 필기를 하지 않으니까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원래 기억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필기를 보고선 기억을 다시 하거나 아니면 좀 되새겨 봐야 되는 건데 그런 것들이 없이 계속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또 복습을 못 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계속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 필기를 안 하는 게 필기를 관하다라 이렇게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 적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복습을 할 준비를 한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가장 좋습니다. 자, 그리고 스스로 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는 습관, 이건 뭐냐면요, 학원이나 학교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공부를 한다. 알려주는 내용만 공부를 한다는 거는 호기심이 없는 거예요. 일단 호기심이라고 하는 거는 왜 이렇게 되는데? 라는 궁금증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스스로 하지 않고 도움만 받으려고 합니다. 왜냐면 궁금한 게 없잖아요. 궁금한 게 없으면 내가 스스로 할 이유도 없는 거고요. 그러다 보면 그냥 누가 도와주겠지 하고선 기다립니다. 만약에 아무도 도움 주지 않으면 그냥 포기하게 되겠죠. 이런 과정들을 겪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학원이나 학교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공부를 한다. 내가 스스로 궁금해서 알아보거나 스스로 뭔가를 공부해서 이제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알려주는 대로 한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만 받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많이 생기고요. 그러다 보면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고민하는 시간을 아까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왜 그러냐면 고민하는 시간을 아까워한다는 건 무슨 말이냐, 내가 10분을 고민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은 버릴
버려지는 시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10분 동안 내가 문제를 풀면은 10문제를 더 풀잖아요. 아이들 생각에는 10문제를 더 푸는 게 훨씬 더 이득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10분 고민하는 것보다. 그래서 고민하지 않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 그리고 어떤 경우도 많이 있냐면요. 전과목 학원에서는 특징이 뭐가 있냐면요. 이게 내신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내신을 거의 외우다시피 하거든요. 다 외울 때까지 안 보내주거나 뭐 이런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여기에서 학원이 하는 역할은 뭐냐면요. 외우게 시키는 것도 있고요. 자료 정리도 그냥 해줍니다. 사실은 이것 때문에 학원 다니는 경우도 진짜 많거든요. 자료 정리를 그냥 다 해줘요. 그러면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스스로 하지 않아도 자료를 누군가 정리를 해주기 때문에 그냥 알아서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도움을 자연스럽게 받는 게 익숙해지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가 뭐냐면 중학교 때까지는 정리해준 자료 가지고서 공부하면 되는데 고등학교 때부터는 그게 안 되거든요. 고등학교 때는 100% 다 학원에 의존해서 할 수가 없고 내가 공부하는 시간이 따로 있어야 되고 내가 정리를 해서 부족한 부분 또는 잘하는 부분 이런 것들을 제대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과정들이 학교나 학원에서 알려주는 내용만 공부하는 친구들은 제대로 갖춰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고민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그리고 학용품에만 의지하는 습관, 요거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기를 할 때 예쁜 펜, 형광펜 이런 것들로 정성 들여서 필기하는 학생들 있죠.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못이 아니라요. 이게 아니라 여기서 끝나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공부 시간을 다 써버리는 게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예쁘게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 실제로 해야 될 거는 복습이거든요. 분명히 장점이 있어요. 필기를 예쁘게 하면 장점이 뭐냐면요. 복습을 할 때 내가 쓴 글씨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쨌든 보기 좋잖아요. 복습을 할 때 보기 좋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더 기분 좋게 또는 이해를 잘 하면서 복습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건 거죠. 방금 이야기했듯이 필기를 하는데 다 씁니다. 이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필기를 해놨는데 열심히 해놨습니다. 근데 막상 그거를 복습을 못하고 시험을 보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정리해놓은 내용을 자꾸 틀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학용품이 있지만 새 것을 사야지 기분이 좋아서 계속 사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태학기 때 많이 살 수 있죠. 자, 이것까지는 오케이 괜찮아요. 그런데 많이 사는데 쓰다 보면은 질린다 라고 했을 때 어떤 선택을 아이들이 보통 하냐면요. 새 것을 사기를 원해요.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새 것을 사고 새 걸 또 정리해서 쓰고 필기하고 정리하는 거 이런 거에 좀 희열을 느끼는 이런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이런 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필기를 제대로 하고 복습도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걸 조심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TV나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는 습관 이건 뭐냐면요. 스마트폰을 하느라고 공부할 시간이 당연히 없겠죠. 그리고 스마트폰을 매일 하던 친구들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친구 관계도 엉망이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사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가까이 하고 많이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관계의 부분도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그냥 중독이 돼서 물론 그럴 수 있어요. 스마트폰을 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건 중독이 된 거죠. 저도 뭐 경험을 많이 해봤고 그리고 주변에 학생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도 보면 스마트폰을 놓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은데 이게 왜 그러냐. 아이들은 그렇게 많이 느낍니다. 스마트폰을 하지 않으면 SNS를 하지 않으면 친구 관계도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불안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이 사실 중독적인 증상인 건데 이런 것들을 습관을 가지기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다. 성적이나 결과에만 집착하는 습관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어떤 방식으로 하든 결과만 잘 나오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사실 이게 고등학교 수능 보기 직전에는 그게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수능 보기 직전에는 이게 왜 중요할 수도 있냐면 일단은 대학과 연결이 되잖아요. 대학과 그렇죠? 근데 대학과 연결이 되는 고3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성적이나 결과에 집착하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공부 과정에 상관없이 결과만 잘 나온다고 하면요. 수학뿐만 아니라 모든 공부 내용은 연결이 되는데 이 연결 과정 자체가 중간에 결과만 가지고서 공부를 했다라고 하면 시험은 잘 봤는데 기억이 안 나거나 아니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연결이 되지 않는다 소리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다음 단원을 배울 때 앞에서 공부했던 단원을 다 까먹었다. 리셋이라고 하죠. 리셋이 된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상황이냐면 성적과 결과만 잘 나온다면 내가 열심히 하지 않거나 아니면 조금 제대로 된 방법을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공부를 잘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도 성적이나 결과에만 집착하는 습관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고요. 그리고 보통 이런 상황에서 어떤 경우가 많이 있냐면요.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강조를 했을 수도 있어요. 성적이나 결과가 잘 나오면 수업 시간에 조금 뭐 놀던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딴짓을 하던가 똑같이 떠들었을 때도 덜 혼내던가 성적이 잘 나오기만 하면 특별 대우를 한다든지 차별을 해준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대부분이 성적과 결과에 목숨 거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을 조금 다르게 해야 돼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요. 공부 과정에 상관없이 성적과 결과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요. 반대로 생각해야 돼요. 성적이 잘 나와도 결과가 잘 나와도 과정이 잘 되지 않았다고 하면 이건 잘못 공부한 거다 라는 거를 제대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됩니다. 과정이 가장 중요한 거다. 요거를 반드시 인지를 시켜주셔야 되고 그래야지만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3이고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봐야 되는 경우에는 물론 지금 당장의 성적도 중요할 수 있고 당장의 수능 점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때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전까지는 적어도 중학생까지는 무조건 과정 위주로 공부를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중간에 과정이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바로 잡을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걸 바로 잡지 않고 고등학교 올라가게 되면 나중에 수학이든 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해야 됩니다.